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구가 물을 품게 된 물과 질소, 산소를 품게 된 일부에 이어 태양의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수소, 헬륨, 산소, 질소, 그리고 물, 그 다음 중수소, 트리튬이라고 하는 삼중수소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결합에 이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유의 얘기는 현대 물리학이나 또 75억 명에 이르는 우리 인류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물리학이 양자역학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근 100여 년이 넘도록 중력이 무엇인지, 물질의 근본이 무엇인지, 빛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주가 궁극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시작돼서 끝이 날 것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 이론이 바로 서지 않아서 그렇다. 그 이론은 역시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다. 거기에서 파생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들이 입자 가속기 속에서 물질의 근본을 찾고자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 태양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없으면서 태양이 빛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핵융합에 의해서다. 그것은 양자역학의 등가 원리로부터 시작됐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0년, 50년, 100년, 500년, 1000년 뒤에도 아마 깨우치지 못한다면 우리 인류는 정말 우주를 알 수 없는, 물질의 세계를 알 수 없는, 에너지의 세계는 알 수 없는, UFO의 외계인의 세계는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우물안 개구리가 될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제가 40년이 넘도록 그 문제를 붙들고 사고 실험을 하고 각성에 이르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양자역학은 물질의 근본을 알고자 우리 인류가 만든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에 의해서 알 수가 없도록 차단되어 버린 이론이므로 배척해야 되고, 일반 상대성 이론 역시 중력 이론임에도, 거시세계를 증명하겠다고 만들어낸 중력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은 중력의 실체는커녕 중력이 무엇으로부터서 시작하고 바로 되는지도 알 수 없도록 만들어서 우리 인류의 갈 길을 꽉 틀어막고 있다. 그래서 그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근 40여 년 동안 무던히도 합치를 시켜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이론들이 사실은 제시하고 있는 방향들이 모두 달라 전국에는 암흑석을 헤매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이 계속해서 새로운 이론들이 파생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현재 이루고 있어서 현대 물리학을 전부 지배하고 있다.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배척해야만 한다. 그리고 내가 제시하는 새로운 이론, 즉 중력 이론, 물질 이론, 빛 이론, 이런 것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이 이론에 의해서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우주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 유지 장치 없이도 우주여행이 가능하고 우리가 거주 가능한 행성으로의 이주도 가능할 것이다. 사실은 이미 외계인은 우리 지구에 많이 와 있습니다. 우리 인류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전쟁을 할 것인데,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제가 창제한 이론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에너지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은 천체들에게서 구하면 되고, 그 다음 그것을 구하는 방법까지 모두 제가 영상에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력 있는 세계 각국에서는 물론 우리나라도 포함되지만 G20개국 내에서는 거의 모두 인공태양이라고 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시작점이 잘못되어 있으므로 성공할 수 없다. 등가 원리라고 하는 것이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창제된 이론이 오류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해서 아무리 용을 써본들 성공할 수 없다. 뭐 히터나 케이스타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보고 수십 년, 앞으로도 수백 년 동안 더 동원해본들 성공할 수 없다. 그것 또한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맨 먼저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은, 이 모든 물질은
수소 내부의 원자, 즉 경수소죠. 중수소나 삼중수소가 아니고, 뭐 수소는 수십여 종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염화나트륨이 함유된 수소는 염화수소, 그 다음에 칼륨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칼륨수소, 산이 내포되어 있으면 불산, 불화수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황이 내포되어 있으면 황화수소. 그런데 그것들은 전부 양자가 변환을 일으키면서 안에 그것을 양자 결합을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성질을 띱니다. 근데 이제 순수하게 중수소도 아니고 트리티움인 삼중수소도 아닌 순수한 경수소인 하이드로겐이죠. 이 경수소가 만들어지기 전 상태는 원자핵이라고 하는 프로톤이 존재를 해야 그것이 수소도 만들어지고 모든 수십여 종의 수소도 만들어지고, 더욱더 물질이 진화를 하게 되면, 양자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기형적이긴 합니다만 헬륨3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헬륨4, 항성이나 행성이 만들어내는, 결합시켜내는 물질은 정상적인 것이 뭐냐면 경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그 다음 헬륨도 3이 아니고 헬륨4입니다. 헬륨3은 기형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수소 8개가 양자 결합되어 있는 산소. 그 다음으로 가면은 이제 트리티움 7개가 결합되어 있는 질소죠. 우리 태양계의 질량으로 봐서는 질소는 최상위 물질이다. 최상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구의 밖에 나가서 우리 태양계 내부를 관측을 해본 결과 질소보다 더 큰 질량을 가진 기체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질소가 우리 태양계에서는 최상위 물질이다. 그보다 더 큰 물질도 있을 수 있는데, 특히 프루토늄이나 우라늄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중수소가 235개, 전자 235개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은 우라늄 235 같은 경우는 중수소가 235개가 양자 결합을 한 뒤에 우라늄 안에 들어있는 프로톤의 숫자에 따라서 전자를 235개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 개체 대칭성을 추구한다. 개체 대칭성이라는 건 뭐냐? 1대1이다. 그러니까 프로톤과 전자는 짝이긴 합니다만 프로톤이 음전자인 전자보다 질량이 1836배가 큽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 질량 대칭성이 깨져 있다. 질량 대칭성이 깨져 있으니 대전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수소다. 수소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양자인 프로톤이 전자를 필히 하나를 포획을 해야 됩니다. 포획을 하지 않으면 그냥 양자일 뿐이고, 그거는 앞에 영상에서도 물질의 근원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만, 프로톤은 양전자 1836 개체가 하나의 덩어리를 가지고 공처럼 뭉쳐져서 그 프로톤 내부의 절대 온도를 감추고 있다. 밖으로 새나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다. 그로 인해서 극저온을 밖으로 뿜어내지만 깨지지 않는 이상 그것이 해체되는 일은 없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기체 물질들이 전부 극저온을 표출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소 같은 경우는 269도, 헬륨 같은 경우는 272도까지도, 거의 절대 온도까지도 헬륨 3 같은 경우는 표출을 하고 있죠. 산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15도, 질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7도, 이런 식으로 LNG든 LPG든 황화수소든 불화수소든 여러 종류의 수소들도 역시 극저온을 표출합니다. 그런데 그 온도를 잃어버린 것은 바로 중성자입니다. 양자인 프로톤이 분열을 일으켜서 깨지면서 하나는 그 온도를 그대로 보존을 하게 되고, 하나는 온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중성자인 양자이면서도 온도를 가지고 있지 못한 중성자입니다. 그로 인해서 양자가 2개인 중수소인 경우에는, 양자가 2개라면 전자를 2개를 포획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자를 포획할 수 있는 양자는 프로톤 하나뿐이므로 중성자는 전자에게 중립 상태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당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뉴클리어 포스라고 하는 핵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소로 만들어지기 전 프로톤이 전자를 포획을 하게 되면 전자가 개체 대칭성, 즉 프로톤과 전자 간의 질량 대칭성이 깨져 있음으로 인해서 상호 간의 뉴클리어 포스와 리펄시브가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프로톤은 핵력으로 잡아당기지만
뉴클레어 포스로 잡아당기지만 전자는 질량 대칭성이 깨져 있는 관계로 합체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질량 대칭성이 깨져 있는 만큼의 거리, 즉 1835 전자미터만큼 거리를 만들면서 거기서부터 반발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청력을 만들어내버리므로 안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경수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경수소가 이제 딱 결합이 일어나게 되면 중력은 이 경수소를 밀어내게 됩니다. 거리만큼 밀어내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태양입니다. 우리의 태양의 중심에는 이 프로톤이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N극과 S극으로 대비되는데 이 프로톤의 배열이 이쪽 방향은 N극으로 이쪽 방향은 S극으로 이렇게 딱 나열이 됩니다. 착착착착착 이렇게 그냥 일렬 종대의 형태로 쫙 나열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이 프로톤은 엘렉트론 전자를 끌어당기는 핵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프로톤 엘렉트론을 끌어당길 수 있는 엘렉트론은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태양의 표면은 이 정도로 아마 덮여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우리 지구의 직경보다 더 두껍게 덮여 있다. 뭘로 덮여 있느냐? 카본이죠. 탄소가 액화되어 있는 상태로 덮여 있게 됩니다. 프로톤이 깨져 나오면서 만들어진 하전 입자, 그 다음에 굵은 입자, 이런 입자들이 이렇게 집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뉴클레어 포스에 의해서. 근데 이제 이 공간에는 전자가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극성이 엇갈리는 운동을. 전자가 극성이 엇갈리는 운동을 일으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자가 뜨거워집니다. 백열전기에 불을 켜면은 필라멘트에 불이 켜지죠. 잃어버린 어떤 물질, 즉 니크롬선이라든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 니크롬선에 압착을 시켜놓은 숯가루,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빛으로 전화되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것이 빛으로 만들어져서 떨어져 나가느냐? 전자가 극성이 엇갈리는 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게 열에 달구어지는 것입니다. 필라멘트가. 즉 병목 현상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굵은 선을 타고 필라멘트 앞까지 왔는데 필라멘트는 가는 도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암뼈의 압력은 일정한데 거기를 통과를 하려고 하니까 길이 좁습니다. 그래서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 거기를 통과를 하면서 전자가 극성이 엇갈리는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필라멘트를 벌겋게 달구고 지나가게 됩니다. 또 밖으로 튕겨져 나가기도 하고요. 전자가. 이때 필라멘트에 압착되어 있는 숯가루와 탄소가 빛으로 전화되면서 밝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 전자는 뉴클레어 포스라고 하는 핵력에 의해서 프로톤이 잡아당기는 압력에 의해서 이 압력에 의해서 마그네틱 필드 라인을 전자가 만들지 못합니다. 그건 뭔 얘기냐? 마그네틱 필드 라인이라고 하면은 자석의 자기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석은 어떤 자기의 배열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다시 S극에서 솟아올라서 N극으로 이렇게 흐르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거는 전자의 특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전자는 N극과 S극이 존재를 하는데 N극과 N극이 같은 전자끼리 만나면 서로를 밀어내고 또 다른 극을 만나면 끌어당겨서 선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 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뉴클레어 포스인 핵력에 의해서 그 전자가 마그네틱 필드 라인을 만들지 못하고 즉 자기력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안에서 극성이 엇갈리는 운동을 일으키면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흑체 복사 플라즈마입니다. 블랙 바디 플라즈마. 이 압력이 뉴클레어 포스라고 하는 프로톤의 핵력인 압력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전자의 온도가 결정이 되는데요. 운동량이 결정이 되게 되고 전자가 운동량에 의해서 그 온도가 또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태양의 중심으로부터 프로톤의 가장자리와 뭐 이 정도의 거리는 되겠죠. 여기는 전자가 끌어당겨지다가 밖으로 튀어나오고 끌어당겨지고 튀어나오고를 반복하겠죠. 이 전자가 이 안에서 그러면서 극성이 엇갈리는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때 이거는 극저온인 마이너스 273.16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천만 도의 온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그리고 중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 프로톤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프로톤이 핵력에 의해서 천체인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이 프로톤의 핵력에 의해서 딱 포획을 해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지구도, 수성도, 금성도, 화성도 잡아 돌리고 있는 것이죠. 뱅글뱅글. 그러면 반대로 이 표면은, 그 다음에 블랙바디 플라즈마는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돌아갈 테고, 이 프로톤 덩어리는 행성들을 이끌고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이 한쪽 방향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끌고 가기 때문에 상호 질량에 따른 중력에 의해서 딱 포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얘기는 다 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밀도는 외부에 그 무엇이 와도 안으로 파고들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전자 밀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주 촘촘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핵력으로 잡아당기더라도 여기서 다 그냥 녹아버립니다. 표면에서 그냥. 이게 수천만 도의 온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 수천만 도의 온도이기 때문에 이게 이 표면인 이 카본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빛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가 이쯤 되면 태양의 내부 구조가 궁금하시겠죠. 태양의 내부 구조는 제가 집필한 책 자연이 전하는 메시지의 책 표면에 그림으로 그려 놓았고 안에 다 부연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자 밀도 속에서 이 공간만큼은 뜨거운 온도와 차가운 온도가 서로 부딪히면서 온도의 어떤 장막이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서로 이게 부딪히면서 흐른다. 이때에 프로톤인 양자가 이 구역으로 침범해 들어온, 운동을 하다가 끌어당겨져서 잘못 들어온 뭡니까? 전자, 일렉트론을 하나 포획을 딱 하면 그것이 바로 경수소가 되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황이 들어있거나 산이 들어있거나 하는 것들이 없어서 깨끗하죠. 그것이 이제 순수한 하이드로겐 경수소가 되는 것이죠. 이게 딱 결합을 하게 되면 이 프로톤은 이것을 흑체복사 플라즈마인 전자와 프로톤과 합작으로 이 수소를 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력입니다. 우리 지구가 산소, 질소, 또 물이 기화되면 수증기로 기화가 되면은 하늘로 밀어 올리듯이, 이렇게 밀어내듯이 똑같이 이것도 여기서 결합을 하면 밀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소가, 경수소가 이렇게 이제 있었겠죠. 물론 여기는 태양이 프로톤이 끌어당겨지고 난 뒤에 전자를 끌어당겼어요. 즉 빅뱅이 일어나서 전자가 우리 우주가 만들어질 수 있는, 물론 좁은 공간이었지만 거기에서 어떤 압력을 유지하면서 전자가 극성에 엇갈리는 운동으로 공간이 아주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이때 프로톤은 프로톤끼리 뭉쳐지면서 전자가 식기를 기다렸겠죠. 운동량이 줄어들기를 기다렸겠죠. 그랬다가 그것을 끌어당겨서 이 블랙바디 플라즈마를 만든 것입니다. 자동으로 이게 핵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지게 되면 만들어진다. 우리 인류도 인위적으로 이런 걸 만들어서 이 프로톤을 통제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치, 예를 들면 탄소, 전자가 전혀 없는 탄소 용기를 만들어서 이 프로톤을 가두게 되면 전자는 바로 와서 인공태양 같은 건 금방 만들어버립니다. 용기에 가두면 전자는 그냥 산소에, 질소에 같이 있는 전자도 다 끌어당겨서 그냥 이렇게 흑체복사 블랙바디 플라즈마를 만들어버린다. 이 천체처럼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이걸 제어를 하면, 일렉트론과 이 프로톤을 제어를 하면은 생명 유지장치 없이 물, 산소, 질소를 대기로 내뿜고 우주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천체의 끌어당김과 밀어내는, 이걸 통제를 하면 핵력과 청력을 이용해서 우리 태양계를 벗어날 수도 있고, 우리 은하의 중심까지도 갈 수 있고, 안드로메다까지도 갈 수 있고, UFO가 우리 태양에 와서 블랙바디 플라즈마를 흡수하는, 즉 전자죠. 그 전자를 끌어당겨서, 전자는 그냥 부족해지게 되어 있어요. 사용을 하게 되면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제 우리 지구보다도 더 큰 우주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청력과 핵력을 자유자재로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천체하고 똑같은 중력체를 만들면 됩니다.
만들어서 공기를 가지고 물도 가지고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주 여행을. 가족 모두 타고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우리 식량을 생산해내면서 우주로 여행을 할 수가 있다. 그거는 나중에 또 시간을 갖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경수소가 여기까지 밀어내게 되면 이게 가만히 있을까요? 이 밀도는 어마무시한 밀도를 가지는데, 전자 밀도는 결국에는 포획한 전자를 여기서 놔버리게 되는 거죠. 경수소가 포획한 전자를 놔버리게 되면서 프로톤이 블랙바디 플라즈마인 전자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가진 극저온을, 절대온도죠, 이 온도를 방어를 할 수 없습니다. 전자를 가지고 회전을 하면서 방어를 했는데, 예를 들면 뜨거운 온도가 침입을 해오면 이제 회전을 이렇게 하면서 방어를 했는데, 전자를 놔버리게 되면, 전자를 뺏겨버리면 그것을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프로톤이 분열을 하게 되죠. 이 밀도가 높아서 분열을 하게 되면 이 쪼개지는 과정에서 하나는 온도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딱 차단이 되면서, 극저온인 절대온도가 차단이 되면서 탁 분열을 하는 게 아니고, 아마 한쪽은 터지고 한쪽은 안 터지고 하면서 분열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온도를 잃게 되고 하나는 온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가까운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온도를 가지고 있는 프로톤이 온도를 잃어버린 중성자죠. 이 중성자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 결합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양자 결합이 일어나면은 이 프로톤 덩어리는 이 블랙바디 플라즈마 속에서 유형을 하고 있던 결합한 수소를 다시 끌어당기게 됩니다. 안쪽으로, 이 기류가 흐르는 쪽이죠. 서로 교차하는, 뜨거운 온도와 차가운 온도가 교차하는 곳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때에 끌려 들어온 프로톤과 양자 결합한 중성자가 전자를 하나 포획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중수소가 됩니다. 중수소가 전자를 포획을 하게 되면 다시 블랙바디 플라즈마 속으로 다시 밀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때에도 역시 전자를 놔버리는, 거리는 거의 일정하겠죠. 거리가 일정하니까 중수소가 거기서 또 전자를 놔버리게 되면 같은 처지에 있는 중수소끼리 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헬륨-4입니다. 헬륨-4. 헬륨-4를 이제 결합을 시키면은 다시 그거를 잡아당깁니다. 다시 잡아당기면은 다시 끌려 들어오겠죠. 끌려 들어와서 기류가 흐르는 곳에서 또 전자 두 개를 포획을 합니다. 그럼 또 밀어냅니다. 밀어내면 이게 이제 거리가 이제 좀 멀리 갑니다. 이렇게 이만큼. 왜냐? 질량이 커져 있습니다. 경수소나 중수소의 거의 질량이 2배에 달하므로 이 거리도 역시 여기서 여기만큼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다시 온도를 가진 흑체복사 플라즈마, 블랙바디 플라즈마에게 뺏겨버리게 되면, 전자를 뺏겨버리면 다시 끌고 들어갑니다. 이걸 다시 끌고 들어가면은 여기서 또 헬륨-4가 여기서 같은 처지에 있는 양자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 단위가 물론 프로톤의 압력과 흑체복사 플라즈마의 밀도, 그 다음 온도, 그런 거에 의해서 산소가 이제 결합이 되게 됩니다. 산소가. 즉 헬륨-4 4개가 양자 결합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거를 다시 끌고 들어오면은 이게 전자를 8개를 여기서 헬륨-4 4개가 양자 결합하면 다시 전자를 8개를 포획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산소입니다. 산소. 예, 옥시겐이죠. 산소. 산소가 다시 전자 8개를 포획을 하게 되면 밀어냅니다. 산소가 결합이 되면 산소를 중력은 밀어내게 됩니다. 밀어내게 되면 수소와 이렇게 만나서 물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때 물은 질량이 더, 산소 질량보다 더 커지므로, 그리고 온도의 중립을 보이고 있으므로 산소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밀어내게 됩니다. 왜 더 멀리까지 밀어내게 되냐? 이 뜨거운 흑체복사 플라즈마 때문에 이게 물이 아주 격렬하게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멀리 밀어내져서 이 지구가 있는 곳까지 밀어내졌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여기에 물이 제일 많이 와서 지구가 뭉쳐지고 있던 프로톤 덩어리가 물을 끌어당겼다. 그래서 물이 지구에만 거의 홍수가 났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트리티움에 대해서 트리티움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결합을 하고 질소를 또 결합을 하고 또 우리 지구가 그 질소를 많은 양의 질소를 품게 되는지, 그리고 또 지구의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전부 액화된다고 하면 지구에 있는 바닷물보다 더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질소가 지구의 대기를 이루고 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트리티움에 대해서 질소가 결합하는 과정, 그리고 질소를 우리 지구가 끌어안게 된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